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새로운 의장으로 케빈 워시가 이제 드디어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연준 이사였던 워시가 중앙은행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미국 경제 성장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다라고 취임식에서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출한 진정으로 위대한 연방준비제도 의장 중 한 명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칭찬을 합니다. 강하게 칭찬을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 알고 있지? 네가 무슨 일 해야 되는지 알고 있지? 라고 은근히 이제 압박수를 넣는 것이죠. 그는 극히 드문 능력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물이다. 이렇게 띄워줬습니다.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이 이 워시의 취임 선서를 집행을 했고요. 그를 공식적으로 연준 의장으로 임명합니다. 56세입니다. 올해 워시가. 인플레이션 압력, 세계의 정세 불안정, 금리 정책 등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 요인들이 맞물려져 있는 미국 경제의 중대한 시기에 이 제롬 파월 전 의장의 후임으로 연준 의장에 취임하게 됐습니다. CNN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워시는 에너지 가격과 지정학적 긴장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속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해야 할지 아니면 보다 공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 커지는 가운데 이 자리에 오르게 됐다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금리 낮추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는 것이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거 지금 금리 낮췄다가는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분들은 금리를 낮추어서 기업들이 돌아가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들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어야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고 임금도 올라갈 수가 있고 물가가 상승이 되더라도 임금 상승률이 따라잡아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근데 임금 상승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려면 결국에는 기업 활동이 왕성해져야 되는 것이고 기업 활동이 왕성해지기 위해서는 연준이 금리를 낮춰 주어야 돈이 기업으로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를 낮추어 주는 것이 오히려 미국의 경제를 살리는 근본적인 방법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상황이어서 사실 어느 쪽에 더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결론을 쉽게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른바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좀 헷갈려 합니다. 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파월 의장을 비판했던 자신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 워시 신임 의장이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케빈이 완전히 독립적이길 바란다 라고 트럼프는 말했습니다. 나를 쳐다보지도 말고 누구도 쳐다보지 마라. 그냥 네 할 일 하고 훌륭하게 해내라.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거 파월한테도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준 의장이 되는데 연준 의장의 독립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발언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한다는 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연준 의장이 독립성을 가지고 당신은 대통령 눈치 볼 거 없고 독립적으로 연준 의장으로서 본인의 할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이미 케빈 워시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지도부 하에 연준의 방향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연준이 정치적 이념적 문제에 치우쳐졌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은 최근 몇 년 동안 방향을 잃었다라고 말했는데요. 핵심 임무와 책무에서 벗어난 문제들, 예를 들어서 기후정책, DEI, 뭐 이런 정책에 정신이 팔렸었다. 연준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연준은 철저하게 두 가지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물가 문제, 노동시장 문제. 요 두 가지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연준은 다른 거에 한눈 팔면 안 되는 겁니다. 예. DEI하고 물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DEI 정책을 추진할수록 물가는 올라갑니다. 연준이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연준의 결정은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치우친, 그러니까 워키즘이라고 그러죠. 각성주의. 이 워키즘 혹은 뭐 political correctness 뭐 이런 것들에 좀 빠져 있는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들을 연준이 내려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워시에는 이러한 메시지에 공감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성장, 고용 및 제도적 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개혁 지향적인 연방준비제도를 이끌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지금 제대로 된 겁니다. 이 코드가 이미 트럼프 대통령하고 맞았기 때문에 둘이 아주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취임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워시 신임 의장은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으로부터 취임 선서를 받은 후에 연준의 임무는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이야기죠. 제대로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지혜와 명확성, 독립성과 결단력을 가지고 이러한 목표를 추구한다면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경제 성장은 더욱 강해질 것이고 실질 가처분 소득은 높아지고 그리고 미국은 더욱 번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워시는 이야기합니다. 자, 워시는 또한 중앙은행의 현대화 노력을 약속했는데요. 시대에 뒤떨어진 경제 모델과 과도한 선제적 지침 관행을 비판했습니다. 개혁을 단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개혁을 단행한다라는 거는요, 그동안 연준에서 했던 여러 규제들을 풀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경제 모델, 이거 타파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과거에 있었던 경제학자들의 논리들 같은 거에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미래지향적인 결정에 따라서 연준을 이끌어나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행정부 하에서 미국 경제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주식시장 상승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줄어들었고 민간 부분 고용이 늘어났고 규제는 완화되고 관세가 부과가 돼서 수입이 생겼고요. 그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사상 최대 규모의 18조 달러의 투자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해외에서 미국에 너도 나도 투자하겠다고 지금 마구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관세 부과하고 정책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미국 내에 투자하고 들어오면 그러면 아주 편안하게 비즈니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들을 만들어 주었죠. 규제 완화하고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들어 주니까 기업들이 좋다 하고 투자하겠다라고 덤벼들고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관세 부과했다고 무작정 오는 게 아니고요. 미국 내의 환경도 바꿔주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일을 짧은 시간 안에 해낸 것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기념식에서 오늘 주식시장이 600포인트 올랐다. 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한다는 뜻이다. 케빈 워시가 취임을 하는데 주식시장이 떨어졌다. 그러면 안 좋은 신호인데 올라갔다. 그 얘기는 야, 케빈 워시가 의장 되는 거를 지금 투자자들이 좋아한다라는, 환영하고 있다라는 걸 방증한다 이거죠. 워시는 이전에 35살의 약관의 나이에 연준 이사로 취임하면서 연준 사상 최연소 이사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출신이자 월스트리트 임원이었던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장 촉진 경제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연준은 독립적인 임무에 따라서 운영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놨습니다. 이게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투자시장은 이 연준이라는 조직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정치의 흐름에 영향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움직이길 원합니다. 그 시장이 원하는 바로 그 메시지를 대통령도 연준 의장도 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요. 자, 워시는 이 무대를 떠나면 진정한 일이 시작된다. 그러니 이제 그 일을 시작해보자라고 말했습니다. 자, 과연 케빈 워시가 실제로 연준 의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게 될지 그것이 짧은 시간에 과연 가능한 것인지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지켜봐야 할 것들이 많아지겠다.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쿠팡과의 인연을 이야기를 합니다. 쿠팡의 사회이사였던, 지금은 아닙니다. 쿠팡의 사회이사였던 케빈 워시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 의장이 됐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할 거니? 한국 정부 어떻게 할 거니?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한국에 있는 우파 유튜버들이 많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한때 쿠팡의 사회이사였다라는 그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뭐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연준 의장이라는 자리가 그거 한 이유, 개인적인 이유 가지고 정책을 뭐 어떻게 하고 저책 그런 자리가 일단은 아니고요. 하지만 철저하게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결정하고 움직일 가능성은 매우 높은 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현재 지금 미국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미국 기업과 미국 시민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정치인들의 입장입니다. 이 생각이 점점 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봐라. 이제 봤더니 뭐 미국만 그런 게 이스라엘도 뭐 네타냐후를 체포를 해. 뭐 별의별 얘기가 나올 때마다 헉헉 이러는 거죠. 이거 봐라.
아니 왜 한국 정부가 왜 이래? 예,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 아니 통일 이제 안 해? 통일한다고 그러더니 뭐 통일 안 한다 그러면은 뭐 이제 미군 필요 없다는 거야? 이거 뭐지? 지금 계속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미국 내의 정책 결정을 책임지고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한국 정부 뭐냐 이거라는 불편한 감정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미국 기업과 시민을 공격한다라는 이 이야기는 심각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것과 연준이 무슨 관계냐? 지금 당장 한국에 불똥이 떨어졌죠.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다가. 그 3,500억 달러 어떻게 투자할래? 라고 지금 여러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셸 스틸, 이제 대사가 직접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이제 물어본다고 대놓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런데 그 3,500억을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한국의 입장에 지금 환율이 어떻습니까? 1,500원 넘어가가지고 요번 주 내내 내려오지를 않고 있죠. 계속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죠. 미국에서 투자한 기관 투자자들이 싹 빠지면 달러가 확 나가면서 결국에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한 상황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한국의 주식시장 상태이고, 이게 결국에는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쓰나미가 지금 저쪽에서 이 기압골을 만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그러한 위기가 현실로 다가갈 수 있게끔 하는 결정적인 선장 역할을 할 인물이 바로 케빈 워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폭풍전야입니다. 폭풍전야. 대한민국은.